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기동성과 화력 집중력이 높은 갱신용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 사격 종합 지휘 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교체 장비하게 됩니다. 우리 군대의 포병 조투력 강화에서는 곧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러시아의 개량형 방사포, 그러니까 신형 방사포와 자주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이 러시아에 지원한 북한의 신형 무기가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로 이동했다는 외신 보도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북한의 개량형 방사포는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마다 언급되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번 이 러시아의 지원에서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아주 귀한 시험 발사 무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발언 나올 때만 장사정포가 핵심이 두 개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M1978, M1989, 이제 개량형이에요. 1989년 곡산포라고 하는 170mm, 사거리가 60km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240mm 방사포는 10월달에 북한이 검수 사격을 할 때 67km 사거리를 달성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발언의 무기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러우 전쟁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은 포병전이에요. 아하. 지금 152mm 러시아, 우크라이나 155mm를 쓰는데 3,40km거든요. 근데 저게 가면 20km 더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곡사포가 50문, 방사포가 20문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놓이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참전을 한 이후에 북한군 군 병사들 파병한 거지만 저렇게 신형 무기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요청을 한 게 있죠.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멀리 있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미사일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서방 국가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 정부가 사거리가 무려 300km에 다다르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 지난밤에요, 미사일이 스스로 말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На жаль. Одним з головних пунктів є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для нашої армії. Сьогодні багато в медіа говорять про те, що ми отримали дозвіл на відповідні дії. Але удари завдають не словами. Такі речі не анонсують. Ракети самі за себе скажут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계속 간절하게 원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되고 저렇게 신형 방사포가 지원되고 하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남부 전선 쪽은 아니고요. 네. 지금 북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거든요. 네. 여긴 전선이 좁아요. 그러니까 사거리 300km 에이테크스만 줘도 후방을 다 때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군에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 군에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미국도 합법적인 목표물이 될 거다 그랬고 네. 지금 만일에 저렇게 무제한으로 러시아 후방을 때리게 되면
러시아군이 밀리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서는 아마 주 목표가 북한군이 될 거다 현재. 어허. 자,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이번에 전격 허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이 타겟이 러시아보다는 지금 지원을 나간 북한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런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또 폭격을 가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 나라 근처 바로 코앞에서 포격을 한다고? 폴란드가 전투기까지 출격시키면서 이에 대응을 했는데, 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고 또 저렇게 지금 뭐 폴란드까지 깜짝 놀라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점점 전선이 확대되고 이러다 보면 3차 대전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장된 거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도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전 유럽과 미국과 3차전을 벌인다? 그건 핵전쟁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러시아의 불안과 초조함을 반영하는 거고요. 아하.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뚫리게 되면 유럽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밀고 당기기 게임이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들어오면 러시아가 또 들어오고 이 상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확전이 되거나 네. 나토가 파병이 되거나 그러면 좀 너무 나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